여기 친구들과 함께 인도로 문화 탐방 여행을 갔다가 끔찍한 경험을 한 여성이 있는데요. 마치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강렬한 시선이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 명이서 굶주린 늑대처럼 음흉한 눈빛으로 저희들 몸 구석구석을 노골적으로 훑어보는데 정말 끔찍하고 소름 끼쳤죠. 부끄러움과 도덕이라는 기본의식은 이곳에선 존재하지 않았고 당장이라도 덮쳐버리겠다는 그 무리들의 눈빛에 저는 꼼짝없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눈을 감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지나가던 한국 남자의 도움으로 그 끔찍했던 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오늘 내용은 프랑스에 살고 있는 마리옹 씨의 사연을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마리옹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르세유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으며 대학도 엑스마르세유 대학을 다닐 정도로 한 곳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마르세유 토박이입니다. 형제 없이 무남 동녀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극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요. 아버지는 이곳에서 오래전부터 잘 사는 집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고 할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부자 사장님이라고 불렸었죠. 어머니는 그 나이에 흔치 않은 키와 외모를 지니셨는데 결혼 전 프랑스 미인 대회에서 아쉽게도 예선전 탈락이 되셨지만 일반 대중들 사이에 있으면 눈에 확 튈 정도로 매우 외모가 아름다운 여성이십니다. 항상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어딜 가나 어머니는 관심의 대상이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버지는 평범한 외모였지만 사회적 위치와 능력이 좋으셔서 어머니와 연애를 했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는 어머니의 미모를 물려받아서인지 학창 시절부터 끊임없이 남자들에게 선물과 좋아한다는 편지를 받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제가 남자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잘나서가 아닌 저는 평소 인간의 심리학이나 역사 유적지에 심취해 있었고 특히나 인디아나 존스 같은 모험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학생들이 좋아하는 K-팝이나 드라마, 영화 이런 콘텐츠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저를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재수없고 너 잘났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로 제 관심사 외에는 도무지 궁금하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대학에서 저와 같은 관심 분야의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 2명을 만나게 되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BTS, 블랙핑크와 같은 K-팝을 좋아하고 한국 K-스타들이 잘 다니는 카페나 맛집을 가고 싶어 해도 저희 세 사람은 역사가 깊은 유적지를 가보고 싶어하는 괴짜 같은 친구들이었죠. 대학 시절에 아시아와 아메리카, 남미도 가봤는데 저희가 진짜로 가보고 싶은 곳은 인도를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인도는 비록 위험한 나라지만 문화 유적지가 많고 세계에서 1, 2위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신비의 나라이기도 해서 인도는 무조건 가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인도를 보름간 여행 간다고 하니 주위에 있던 지인분들이 모두들 한사코 말리는 겁니다. 위험하며 도둑들도 많고 특히 성폭력이 심해서 여자들만 가면 절대로 안 된다며 저희들을 못 가게 설득을 했습니다. 부모님도 어디서 들었는지 인도는 치안이 좋지 않아서 많이 위험하다며 못 가게 말렸는데요. 그럴수록 저희들은 더욱 인도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간 부모님과 신랑이 끝에 외곽 지역은 가지 않고 인도 유명한 도시와 그나마 안전한 곳만 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비로소 출발할 수 있었는데요. 부모님에게 안전한 도시에만 가기로 약속했지만 사실 저희들은 빈민촌에도 가보고 싶고 유명한 문화 유적지도 갈 생각이었습니다. 대신 절대로 치마와 노출되는 의상은 피하고 무조건 긴 바지와 살이 보이지 않는 셔츠를 입고 간다는 철칙은 세웠습니다. 저희는 계획대로 인도로 출발을 했고 인도 특유의 문화와 유적지를 본다는 설레임에 많은 기대를 하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도착한 인도는 많이 더웠고 저희들은 이동하기 위해 차를 타려고 둘러보았습니다. 근처에 너무 많은 삐끼와 호객행위 그리고 바가지를 씌우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붐바이로 갔는데 그곳은 금융 중심가이면서도 인도에서 가장 큰 빈민가가 자리 잡고 있는 모순된 도시였습니다. 인도의 위생 상태와 오염된 물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들어서 일부러 제법 규모 있고 큰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었죠. 늦은 식사를 하고 근처 커피를 파는 곳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숙소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20대 중반쯤 되는 젊은 남자들이
저희와 같이 사진을 찍자고 다가오는데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고 길을 가로막으며 자꾸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말하기 민망한데 저와 제 친구의 가슴과 엉덩이 쪽으로 매우 노골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말은 안 통했지만 왜 쳐다보냐며 손짓발짓하면서 노노라고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무시하면서 저희를 둘러싸고는 실실 쪼개며 계속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끔찍하고 불결한 눈빛은 처음 봤는데 보통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눈이 마주치면 대부분 어색해서 눈을 돌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오해 살만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여성의 민감한 부분은 쳐다보지 않는데 이곳은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당장이라도 옷을 벗기고 달려들 것만 같은 눈빛이었고 무리지어 저희의 아래 위를 훑어보는 눈이 너무 무서워 꼼짝할 수가 없었죠. 5명 정도 되는 남자들은 몸에서 이상한 냄새도 풍겼으며 무엇보다 저희를 보고 자기들끼리 수군대며 쳐다보는데 정말 이대로 으쓱한 곳으로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해도 아무도 모를 것만 같았습니다. 순간 제 친구가 큰 소리로 헬품이라고 외쳤는데 그러자 그 남자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며 웃었는데 그 순간 어디에선가 고함 소리가 들렸고 아주 건장한 남자 2분이 나타났는데요. 아시아인 사람 같았는데 동양인 치고는 키도 매우 컸으며 체격이 아주 건장하더라고요. 인도인들이 왜소하고 말랐다면 방금 온 동양인 2 남자는 탄탄한 체격과 근육으로 다져져 있었고 눈매도 굉장히 매서웠습니다. 인원수는 밀렸지만 그들은 전혀 주눅드는 기색 없이 저희에게 영어로 말을 해보라 했고 저는 얼떨결에 도와주세요라고 소리 질렀죠. 2명 중 1분이 저희들 보고 이들에게 약한 모습이나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모르니 우선 아무렇지 않은 척하라며 속삭이듯이 영어로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저희랑 친한 척하면서 옆으로 바짝 붙으세요. 우선 여기서 벗어나야 되니까요. 저희 3사람은 동양인 2 남자에게 바싹 붙었고 인도 사람들은 매우 못마땅한 듯이 뭐라고 계속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2 사람은 별 대꾸도 하지 않고 날카롭게 쳐다보면서 손짓으로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 2 사람은 저희들을 안쪽에 세워두고 양쪽에서 마치 보디가드처럼 보호해주며 걸었는데요. 황당한 건 인도 남자들이 가지도 않고 조금씩 따라오면서 뭐라고 궁시렁거렸는데 제 옆에 있던 남자분이 쳐다보지 마시고 대꾸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앞만 보고 제 걸음걸이 보폭에 맞춰서 걸으시면 됩니다. 빈틈이 보이면 우르르 달려들 수 있으니 불안하시면 제 팔짱을 끼셔도 됩니다. 저는 무서웠지만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그 사람의 팔짱을 꼈는데 매우 단단한 근육이 만져지는 팔뚝이었습니다. 100m나 따라오던 인도 남자들은 뭐라 소리를 지르더니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고 저희는 그 남자들의 도움으로 숙소에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다음날 꼭 식사라도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니 한사코 괜찮다고 거절하길래 제가 정색을 하면서 그러면 저희도 집으로 못 돌아간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웃으며 마지못해 약속 장소를 정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그분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셨는데 놀랍게도 한국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저보다 1살 많았는데 저는 친구로 지내면 되겠다고 하니 말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중 1명, 강영우라는 친구하고 마음이 잘 맞았는데 영우 씨는 별말이 없고 항상 들어주는 편이었으며 사람이 무거웠고 진지했습니다. 이따금씩 웃기만 하는 그 친구는 하모니카도 잘 불렀는데 유명한 노래를 즉흥적으로 하모니카 연주를 했고 손을 움직일 때마다 팔뚝의 굵은 핏줄과 근육이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는데요. 제가 운동을 했냐고 물으니 고등학교 때 복싱을 해서 우승을 한 적이 있었는데 체중 감량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지금은 하지 않고 웨이트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우와 친구는 열흘 정도 인도 여행을 할 생각으로 왔고 내일부터는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서 저희는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같이 예쁜 미인들하고 다니면 영광인 줄 알아야 된다며 농담을 하자. 별말이 없던 영우 씨가 그럼 저희가 보디가드가 되면 되나요? 난데없는 썰렁한 유머에 저희는 한바탕 웃었는데요. 그런데 열흘간 같이 여행을 하면서 저는 영우의 매력에 흠뻑 빠지고 말았죠. 항상 말보다 행동을 먼저 했고 여행 중에 힘든 일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내색 한번 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저를 매우 세심하게 보호해주고 챙겨주는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았고 처음으로 남자에게 느껴보는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제가 힘들면 굵고 튼튼한 팔뚝으로 배낭을 대신 들어줬고 다리가 아파서 잠시 앉아있으면 발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양말을 벗기고 발 마사지를 해주었죠. 그리고 발가락에 물집이 생기면 군복무를 하면서 배웠다며 익숙하게 물집을 응급처치해 주었고 저와 눈이 마주치면 항상 조용한 미소만 지었으며 강렬하면서 침착하고 부드러운 그가 너무 좋았습니다. 영우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친절했고 잘 챙겨줬지만 이상하게도 유독 저에게는 더 세심하게 챙겨주었죠. 마지막 날 저는 영우와 헤어지기 싫었지만 각자의 길이 있고 국적이 다르니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우리들은 각자의 전화번호와 SNS 계정을 교환하며 다음에 꼭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는데요. 저는 프랑스로 돌아와서 영우 생각에 일이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SNS로 소식은 전하지만 보고 싶었고 그의 굵은 팔뚝에 팔짱을 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저는 연락도 하지 않고 바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고서야 영우에게 전화를 해서 나 인천공항인데 너 올 때까지 밥도 안 먹고 있을 거야. 그러고는 밑도 끝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영우는 경기도 어딘가에 산다고 들었는데 2시간 만에 차를 몰고 왔고 공항 대합실에 앉아있던 저를 보더니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씩 웃으며 배고프겠다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며 저의 손을 잡았고 저는 영우의 굵은 팔뚝에 말없이 팔짱을 끼고 졸졸 따라 나섰습니다. 한 번도 남자를 좋아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저는 그가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 남자 영우를 만나려고 이때까지 프랑스의 모든 남자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일까요? 저는 영우의 머리에서 나는 방금 씻은 듯한 은은한 샴푸 냄새와 희미한 그만의 특유의 향, 무엇보다 저를 아껴주는 배려와 친절함에 저는 그와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3일 만에 급하게 프랑스로 돌아왔지만 이제 새로운 사람이 저의 심장에 자리 잡고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겠지만 잘 풀어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영우와 헤어지면서 하루 3번씩 문자 안 하면 나 인도로 가서 납치당해버린다고 엄포를 놓으니 그는 여전히 살며시 웃으며 알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잘 되겠죠? 잘 될 거라 생각을 하며 한국의 멋진 팔뚝의 남자 영우와 꼭 결혼을 하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